반갑습니다.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요 귀하디 귀한 차량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네시스 BH380 모델입니다. 그냥 BH380 같은 경우는 아마 흔히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아마 눈여겨보시는 분들, 차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라이트만 보셔도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그쵸, 많이 구형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DH 전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상 제네시스 초기형 중에서도 이제 후기형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형, 후기형 중에 후기형 모델로 나와 있는 모델인데요. 앞에 라이트가 다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고로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오직 한 가지 트림에서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라다 모델이에요. 해당 차량도 프라다 모델은 아닌데요. 프라다를 라이트로 변경을 해 놓으신 겁니다. 프라다 룩이 훨씬 더 비싸기도 했었거든요. 프레스티지 스페셜 트림이어서 나름 옵션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트림이 사실이기도 한데 라이트를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다른 제네시스와는 차별성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8월 등록에 12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딱 10년에 12만 킬로, 1년에 12,000킬로씩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주행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 바디여서 유독 이 깔끔한 컬러가 또 잘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 고질병이 여기예요. 왜 이렇게 벗겨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항상 벗겨졌거든요. 근데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마 이 라이트를 교체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교체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깨끗해요. 이렇게까지 10년 지난 깨끗하게 쉽지가 않은데 엠블럼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체가 이미 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위쪽에 많이 발생하는 백화 현상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 그리고 위에 유리 쪽까지 같이 함께 보면요. 굳이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요. 흠집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라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고요. 다만 하나 포인트로 찝어드리면 썬팅지가 우선 굉장히 짙게 들어가 있고요. 휠 보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무려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프라다 룩으로 전체적으로 맞추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던 제네시스 휠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동글동글 꽃 모양 같죠? 원래는 스포가 좀 더 얇고 굉장히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친구는 휠도 19인치 휠로 이제 따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트레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거의 새 타이어라고 봐도 무방한데 아 맞네. 21년 36주차. 애초에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앞면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 살짝의 까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짐에 대해서 붓터치를 해놓으셨는데 다행히 앞에 있는 범퍼랑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크게 뭐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이진 않지만 저쪽에 데미지가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아마 차주분께서는 아마 주차장에 주차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어 쪽에 보시면 보통 이렇게 세로로 데미지가 가 있는 거는 한 100에 100, 거의 100%의 확률로 문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무려 5번이나 이제 문콕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붓터치를 해놓으시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아마 직접 붓터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전문가의 스킬 같지는 않고요. 붓터치 흔적이 여기 위쪽 부분은 살짝 있다 보니까 이거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쪽 휀더 봤고요. 앞도 봤고요. 그리고 뒷도어와 뒤휀더를 볼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포인트 부분은 운전석 앞 휀더, 운전석 앞 도어, 그리고 운전석 뒷 도어 부분입니다. 이 세 개 같은 경우엔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컬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색이 있는 부분 그리고 단차가 있는지 봐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앞 휀더 봤을 때 앞 휀더와 앞쪽 범퍼 사이에는 단차가 없는 게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뒤쪽 휀더는 원래니까 뒤쪽 휀더와 뒷 유리에 있는 단차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색이라던가 단차 같은 건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애교로 말씀드리면 뒤쪽에 여기도 살짝 미세하게 붓터치 흔적이 하나 있는데 엣지 부분이어서 거의 눈에는 띄지는 않는 편이고요. 이 측면 중에서는 그냥 가장 눈에 도드라진 부분은 운전석 앞도어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앞쪽 보셨고 뒤쪽도 같이 볼 텐데 앞과 뒤 동일한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도 거의 새 거입니다. 2021년 37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랜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오페라 골드라고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타이어에는 알고 있는 브랜드가 몇 개 없어서 정확히 어느 브랜드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가장자리 쪽에 보시면 미세하지만 스크래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외관에 비해서 타이어가 아쉽다.
휠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휠은 복원이 가능하니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꾼은 아닌데요. 보통 한 짝에 10만 원 정도 하니까 내장 정도 40만 원이니까 골라 10만 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복원 필요하신 분들은 복원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미 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형, 후기형이 가장 나눠지는 부분은 앞쪽도 이 테일라이트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 후미에서 보면 테일램프도 나눠지기도 합니다. 전기형은 위아래로 나눠지는 반면 후기형은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감싸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죠. 살짝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약간 그랜저 HG 같죠? 이게 디귿자로 들어가 있는 게 옆에 살짝 엣지 라인이 차이라고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면 그랜저랑 뭐가 달라? 그렇죠? 아무튼 이 친구도 보시면 뒤쪽에도 엠블럼만 같이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플라스틱 범퍼나 그리고 위쪽에 트렁크, 위쪽에 글라스까지 같이 보시면요. 연식이 조금 된 친구, 특히 10년 정도 된 친구들은 썬팅지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썬팅지도 뒤에만 바꾸면 전체 컬러가 달라서 대부분 같이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 하면은 15만 원, 20만 원까지 드니까 이왕이면 다 되어 있는 게 좋겠죠. 뒤쪽에 썬팅지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열어보기 전이지만 트렁크 위쪽이나 일단 범퍼 하단 쪽에는 일단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열어서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 뚝. 제네시스 찍으면서 전동 트렁크 있는 거 별로 없지 않았나요? 거의 들어있는 트림 같은 경우는 VIP, 럭셔리 VIP 말고 380 VIP 트림 정도는 돼야 들어갔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도 프레스티지 스페셜 모델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바디에 전동 트렁크의 앞쪽에 프라다 라이트 때문에 조금 더 시선 항목을 많이 잡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안쪽도 같이 함께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 트렁크 부분인데요. 국산차 중에서 최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넓은 트렁크. 맞아요. 휠베이스를 굉장히 잘 뽑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적재 공간까지도 굉장히 잘 뽑습니다. 이제 휠베이스라 하면 앞바퀴와 뒷바퀴 축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데를 휠베이스라고 합니다. 따지면 여기는 휠베이스는 아니고 뒤쪽에 있는 적재 공간이지만 굉장히 공간을 실용적으로 잘 썼어요.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옆쪽에 그냥 딱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정사각형, 직사각형 경우도 많지만 얘네들은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로 해놔서 안쪽 저 깊숙한 데까지 이 공간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벤츠 S클래스보다 이 제네시스가 적재 공간, 이 뒤쪽에 있는 공간은 훨씬 더 넓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포함이에요. 네. 접촉 사고가 나서 범퍼에 도색을 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사고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무사고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바꿔서 그러면은 도색 갖고 안 돼서 교체를 했다. 그럼 사고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무사고입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 나세요? 쇠 소리 나죠? 통통통통이라뇨. 쇠 소리 나죠? 플라스틱입니다. 하단 쪽에 있는 앞범퍼와 뒷범퍼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 작용으로 들어가서 플라스틱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모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을 교체하던 100번을 교체하던 소모품으로 타이어처럼 들어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도색을 했던 교체를 하던 상관없이 그냥 사고 이력엔 남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쇠로 되는 차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마 화면상에도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아마 도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위쪽과 컬러를 조금 잘못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다 우유 화이트빛인데 아래쪽에는 보시면 살짝 라떼 한 방울이 섞인 것 같이 살짝 톤이 안 맞는 게 아마 확인이 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쪽 범퍼만 컬러가 이색이 나니까 그 부분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결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타이어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타이어를 굳이 왜 내 짝을 다 보여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파스나 있는 부분을 체크하세요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최근에 이 중고차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내 짝 다 타이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은 왜 그러냐, 이제 조금 저렴하게 타이어를 교체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적당히 트레드가 남아있는 걸 끼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나 그런 걸 굳이 맞추지 않고 여기 있는 사이즈만 맞추다 보니까 다른 경우가 있어서 미리 지금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조금 있어서 그것도 보여드릴 겸 지금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조수석 뒤 타이어입니다. 자, 앞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휠 가장자리 쪽엔 데미지가 조금 보이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라면은 이 독특한 외관이다 보니까 시선 한목에 딱 잡다 보니 저라면은 휠 복원을 할 것 같다고요. 짝당 보통 한 10만 원, 13만 원 정도 하니까 내 짝 기준으로 저렴하게 아마 40만 원까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앞쪽 라이트, 그러니까 리피터 부분이라고 보면 아겠죠. 이쪽에 보시면 살짝 데미지가 있어요. 아, 저거 너무 거슬리는데 유리 깨진 거 아니야? 안쪽에 저거 깨진 거 아니야? 걱정하실 텐데 보시면 이렇게 PPF 필름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겉에 PPF 필름이 기둥에 스치시면서 살짝 까진 거예요. 거슬리시는 분들은 이것만 그냥 제거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차주분의 성격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도 있는데 핸들 손잡이에 또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핸들 쪽 안쪽에 보시면 PPF 필름을 따로 또 시공했는데 이 손톱 자국 때문에 보통 신차급 타시는 분들 모르는데 연식 좀 되신 분들은 여기에 세로로 착착착착착착 정말 꼴보기 쉽게 이 틈에 또 때가 끼면서 이 까매지면서 또 보기 싫은 게 있는데 PPF 필름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을 일 없겠죠. 자, 그러면 2열 가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 중에서 좀 아쉽다라고 느끼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어 트림 쪽에 있는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보통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 있죠. 체리색이나 호동색이나 밝은 갈색이나 어쨌든 우드 그레인 들어가 있는데 단점이 아쉬운 점이라면 조금 지금 타기에는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연령대가 많은 타겟으로 높여져 있는 것 같은데 트림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보시면 브라운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뒤쪽에서 옵션을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뒤쪽에도 에어컨 공조 장치가 조절하실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고요. 위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인 콘솔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열선 시트,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그리고 해당 시트도 전동 시트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시트를 워크인 디바이스로 또 여기서도 각자 조절하실 수가 있고 앞쪽에서도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륨 조절이나 라디오 채널 같은 것도 당연히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따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게도 위로 올리면 위쪽, 아래로 올리면 아래쪽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키포인트는 가끔 가다가 연식이 좀 된 중고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가 나가서 제대로 안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시트 쪽도 보시면 뭐 카시트 흔적이라던가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요. 메인, 주로 앉았을 때 발생하는 자잘한 잔주름만 이렇게 살짝 비춰지고 있습니다. 메인 센터 라인에 이것도 카시트 흔적은 아니고요. 위쪽에 있는 이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 그 가죽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살짝 주름이 잡힌 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래쪽 턱이 굉장히 높게 자리 잡혀 있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단치고는 꽤나 높게 자리를 잡혀 있다 보니까 가운데는 거의 누군가 앉기엔 조금 협소하고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안쪽 사이즈를 놓고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넓지 않네? 큰 차량 치고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랜저와 제네시스 라인들은 비슷한데요. 크기에서는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 안쪽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랜저는 전륜, 그리고 이 제네시스는 조금 더 승차감을 위해서 후륜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 터널이 높게 위치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좁은 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앞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동을 먼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요게 키포인트. 요게 왜 키포인트냐? 저희가 제네시스만 거의 300대 가까이 팔아오면서 느꼈던 고질병이 바로 요거예요. 전동 핸들이 잘 안 먹습니다. 의외로 뭐 당연히 작동이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나이가 조금 있다 보면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작동 굉장히 잘합니다. 뭐 이상 있으면 또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장에 나 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해당 차량 왼쪽, 핸들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서라운드 뷰, 그리고 LDWS, 그러니까 차선일대 경고 장치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뭐 당연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석 선쉐이드도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 특징이 선쉐이드가 보통 이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안 들어가 있고 따로 이 메모리 시트 쪽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방 카메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을 보시면 지금 먼저 보이시는 부분은 후면, 후방 카메라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계시면 전면 카메라가 나오게 됩니다. 서라운드 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전방 카메라로 보는 게 더 맞겠네요. 전방과 후방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화 때문에 앞뒷면이 완벽하게 선명하게 번호판까지 인식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뒤 사물 정체는 완벽하게 보여서 이 정도면은 물색까지는 감지가 되는 정도여서 아마 앞뒤 운전을 하시는 데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을 한번 보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따로 이렇게 나를 카본으로 마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위쪽에는 그냥 위에 덧댄 커버 씌워 놓으신 거여서
그냥 뭐 탈거하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로 뭐 흠집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운전석 쪽도 그렇고 조수석 쪽도 그렇고 통풍 시트까지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뭔가 있죠? 네, 이 친구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차고가 높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느껴지시죠? 느껴지나요? 네. 엉덩이부터 들렸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안 올리고 내려갈 때는 앞에 먼저 내려가네요. 네. 이 친구는 다른 차에 비해서 업다운이 굉장히 빠른 편이고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아마 빨라서 조금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여드린 이유는 작동의 유무를 보여드린 거예요.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동이 잘 하는지까지도 중요하니까요. 밑에 보시면 블루링크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의 트림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마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키는 하나입니다. 아마 전차주분께서 아마 분실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키는 하나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다행히 현대차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구매하고 인식을 하는 데까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하나쯤 더 예비로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리고 닫아보겠습니다. 닫히는 것까지 부드럽게 잘 닫혔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닫아 보시더라도 위쪽 천정에 이물감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썬루프를 많이 열어놓고 다니시겠죠? 자, 이렇게 프라다 라이트를 장착을 한 제네시스 BH380 프레스티지 스페셜 차량을 같이 함께 봤습니다. 외관도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 친구에 대한 그냥 간단한 생활 흠집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복원 같은 경우도 복원이 가능하니까 따로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큰 흠집이 없었던 차량이다 보니까 아마 받아보시면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쪽 휀더부터 앞도, 뒷도 세 군데의 교체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바디랑 놓고 봤을 때 이색은 없었고요. 뒷 범퍼만 이색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옵션, 독특한 컬러에 독특한 프라다 라이트까지 아마 어디를 다니시더라도 저거 네 차 아니야? 하고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해당 차량 말고도 제네시스 전기형, 후기형, 그리고 DH, G80, EQ900까지 굉장히 다양한 차량들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에 정호모터스 검색해 보시거나 지금 전화하셔서 혹시 차량이 있는지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3일 타보고 결정하기, 3일 타보고 그 안에 반품하기, 그리고 연장된 보증 서비스까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